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지난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미국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이 2023년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다우지수가 33,000선을 돌파했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밝은 전망과 함께 시장의 강한 상승으로 시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의 계좌도 이 해외 선물로 확실한 흐름 상승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명이죠.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에서는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수익 인증과 무료 기초 강의 동영상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게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입니다. 박 셰프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벚꽃이 피고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아, 벌써 꽃이 폈어요? 네, 오다 보니까 예. 폈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는 안 폈던데? 네, 저도 오다가 이제 예. 벚꽃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거기서 막 봉우리가 이렇게 졌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게 왔는데 이제 봄이 되면서 또 예. 새로운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3월 달에 예.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방송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자, 아쉽지만 3개월 동안 쭉 진행해왔고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좀 더 여러분들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하면서 해외 선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니까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또 돈 벌어봅시다. 예, 좋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밤을 새셨다고 했어요. 예. 이 회의 결과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사실 그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거는 그 차트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실제 그 뉴스는 빠르게 이렇게 접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 속보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목 한 줄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보다는 요즘 뭐 기자분들이 빨리 이렇게 속보를 안 주더라고. 예. 그래서 결국은 좀 지나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요한 그 발표가 있을 때는 거래를 하기가 힘든 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어제 예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금리는 동결로 나왔는데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팍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채권도 가격이 탁 올라갔는데 사실 그 금리 동결은 이미 다 예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예. 그런데 왜 올라갔을까?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고 아마 그 경제 지표가 정말 경제 전망이 네. 예상보다는 상당히 좋게 전망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좀 경사가 났죠, 이제. 왜요? 그동안 계속 이제 콩기름이 좀 예. 속을 썩였었는데 대박 수익으로 전환이 아,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뭐 그거야 뭐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뭐 축하할 일은 아니죠. 그죠? 축하드립니다. 전 예. 꿋꿋하게 그래도 축하를 좀 드릴 건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나스닥 3주 들고 가가지고 제가 수익을 냈습니다. 이번에 그 콩기름은 2주 들고 갔습니다. 2주. 네. 조금 짧았죠. 3주보단 짧았네요. 일주일 좀 더 들고 갔으면 앞으로 일주일 더 들고 가면 네. 훨씬 더 크게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뭐 다 청산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포지션이 남아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따가 좀 실제 계좌를 인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거의 뭐 목표 수익에 이제 거의 다 도달해 가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따가 그러면은 실제 자금이 들어있는 실제 계좌를 활짝 오픈해서 여러분께 이 수익도 인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저희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1에서는요, 이 해외 선물의 기초부터 실전 매매법까지 모두 배울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시면요, 이 대박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초 강의 동영상부터 그리고 실전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장의 방향에 상관이 없이 해외 선물로 여러분도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단의 QR코드를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비추기만 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에서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들어오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본격적인 진입에 앞서서 이제 해물시장 쭉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FOMC 회의 결과가 사실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뭐 정책 기조가 바뀔까봐 우려를 했던 이런 것들이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서 일단은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흐름은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좋지 않은 듯한데 지금 시장 흐름 좀 어떤가요? 계속 하락 중이죠. 예. 자, 어제 제가 그 FOMC 금리 발표 이전까지만 거래를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자, 어제 나스닥 하락이 아주 좀 두드러지게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개장 직전까지 그 FOMC 금리 발표 직전까지도 나스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네. 급등을 했지만 결국 오늘 다시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시황 말씀드릴 때 지금 장기 금리가 안정이 안 되고 있다. 결국은 그 FOMC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장기 금리를 안정시킬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금리가 인상되고 주가는 빠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말씀드린 그 예상대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자, 지금 그 나스닥이 가장 크게 빠졌고 두 번째로 러셀 지수가 두 번째로 많이 빠졌습니다. 0.76% 빠졌고 나스닥은 1.66% 지금 벌써 하락 중입니다. 자, S&P도 0.7% 하락 중이고요. 다우는 그래도 금리 인상에 조금 그 버틸 수 있는 은행주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인상이 돼도 하락폭은 좀 적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자, 금리 인상이 예상될 때 가장 하락폭이 큰 거는 나스닥 지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우를 매도해봐야 별로 수익이 안 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나 러셀 지수 하락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예. 자, 현재 미국장 개장하고도 제가 볼 때는 일단 나스닥이 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벌써 이런 흐름이면 추가 하락도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게 봐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장중한 때 1.68%를 터치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계없이 그동안 계속해서 시장이 연동을 해서 움직였는데 어제는 시장이 잘 가는 모양새였단 말이죠. 이건 네.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어제 금리 발표 전에는 채권 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시장도 같이 떨어졌었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자, 오늘 보시다시피 그 10년물 채권이 벌써 이렇게 급락하고 있죠. 예, 네. 많이 빠졌어요. 자, 10년물만 그런 게 아니고 30년물도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결국 파월의 그 발표가 시장을 안정시키지는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10년물, 5년, 단기물까지 이제 2년물까지도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 가지고 시장은 좀 더 혼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뭐 이제 금리가 안정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조금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겠군요. 선물은 쉽죠. 그렇죠. 매도하면 되니까. 네, 매도하거나 아주 좋은 매수하면 시장입니다. 좋으니까요. 지금. 그렇죠. 예, 수익 내기 아주 좋아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선물 시장은 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고 오늘 그러면 이 3대 지수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지금도 벌써 나스닥이 그 1.64%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죠. 이미 어제 그 움직였던 진폭 정도는 다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 미국장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미국장이 열리면 반등하겠네. 장 초반에는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어제도 뭐 장중 한때 나스닥이 1.5% 빠지다가 또 FOMC 결과가 있고 나서 뭐 양전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빠질 수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시 9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주요 선물 상품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WTI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오늘 흐름은 좀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크루드를 한번 볼까요? 예. 오늘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제 그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민간 석유협회의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민간 지표하고 정부 발표치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예. 자, 민간 지표는 어제 재고가 줄어든 걸로 나타나 가지고 새벽에 원유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 떨어져 가지고 어제 그 원유 재고 발표는 늘어난 걸로 네, 원유 재고가 결국은 증가세죠. 예. 발표돼 가지고 떨어졌었는데 자, 금리 발표 때문에 다시 또 반등을 했어요. 좀 어지러운 움직임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또 하락하는 거는 역시 주가가 급락하니까 같이 불안한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2.06%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WTI 같은 경우가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어요. 예.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박스권으로 좀 봐야 할지도 자, 궁금한데요. 중심이 65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위로 한 2달러 정도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불안 심리가 더 커져가지고 벌써 2% 빠졌는데 음봉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쉽사리 매수 관점으로 봤다가는 뭐 다 내려왔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위험해지는 게 또 해외 선물이다. 그래서 그렇죠. 예. 새로운 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박스권일 것이다라는 건 새로운 뉴스가 없을 때고 지금 그렇죠. 원유 재고가 증가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그 발표한 원유 그 수요 전망도 또 오페크에서 발표한 거 또 틀려요. 자, 네. 기간마다 이렇게 조금 틀리는데 오페크에서 발표한 내용은 올해 그 원유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미 에너지 수요는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을 했다. 자, 앞으로는 오히려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망 자체가 좀 엇갈리게 또 나왔죠. 예, 그래서 그렇네요. 하락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귀금속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드가 이제 금리 동결과 국채금리 하락으로 상승세 어제 방향을 잡았었는데 지금 흐름은 좀 어떤가요? 자, 역시나 골드가 영향을 크게 받는 거는 미국 달러의 강세냐 약세냐 이 부분이죠. 그렇죠. 자, 미국이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죠. 그러니까 골드가 오늘 같이 다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통은 골드 같이 안전 자산이라고 평가되는 이런 상품들은 주가가 급락할 때 해지 수단으로 골드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의 그 초점은 미국의 시장 금리에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강세일 때 이렇게 골드가 주가하고 같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달러 인덱스와는 반비례한다는 원래 그게 입장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골드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골드가 계속해서 고평가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이게 그럼 이제 안정 자산으로 적합한가 과연 의문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자산이 안전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물가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부동산,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항상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부동산하고 짜장면 값이 시간 예. 지나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골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물가가 간다고 해가지고 금값이 계속 올라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10년 전의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그걸 생각을 하시면 이런 그 원자재 같은 상품들은 과거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기를 물가 상승률과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몇 년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는 제가 볼 때는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예. 그리고 골드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미국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날 때 미국 이 정부 쪽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려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골드까지 살펴봤고요. 실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버는 좀 어떤가요? 자, 교수님? 실버도 마찬가지죠. 네. 그나마 조금 낙폭이 골드보다는 그 음봉의 길이가 조금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정상가라 가지고 일봉에서 보이는 거는 사실 분봉이 끝나는 가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윗꼬리가 많이 달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끝났어요, 어제. 네. 근데 이게 정상가라는 게
분봉의 그 해외선물이 끝나는 그 종가가 정상가가 아니고 정규 시장이 끝나는 가격이 정상가예요. 그 정상가 가지고 일봉을 그리다 보니까 실제 가격이 끝난 가격하고 다르게 그려질 때가 상당히 많이 그럴 있습니다. 수 있겠네요. 예. 네. 골드도 그 일봉을 보면 그렇다고 봐야 돼요. 골드 어제 양봉이 길게 올라갔어요. 예, 네, 길게 어제 크게 올라갔는데 올랐었는데. 일봉을 보니까 음봉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음. 분봉을 보면 골드 막 많이 올랐다가 지금 뭐 급격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자, 실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이 올랐다가 어디까지 꺼질지 모를 정도로 계속 빠지고 있고요. 어제 급등했던 그 자리까지 지금 현재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버를 계속해서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다 보니까 매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좀 주셨었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뭐 긴 전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락하는 자, 모습이니까. 조건이 있었죠. 매수 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금속은 이 장중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골드를 해지 수단으로 잡고 매수를 잡는 게 좀 안전하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백금이 훨씬 더 실버보다도 더 상승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백금도 지금 흐름을 좀 어떻게 가지고 가고 백금은 있는지 오늘도 지금 보겠습니다. 조금 올랐어요. 네. 골드하고 실버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고점에서부터 많이 떨어졌는데 자 분봉을 보면 골드는 백금은 어제 그 미국장 개장 이후부터 올라와 가지고 장중에 지금 흔들면서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낙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네. 그래서 어제보다도 지금 1.15% 1% 가까이 상승해 있는 그 흐름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매수 진입이 좀 용이할까요? 플래티늄은 제가 한 번도 거래를 안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 이게 왜 안 했냐? 이 거래량이 충분치 않습니다. 장기적인 예.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 스타일이 원래 아주 장기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호가가 좀 많이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단타로 거래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망만 하지 음. 거래는 실제는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면은 구리는 가끔 좀 이제 거래를 하시니까 오늘 예. 구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예. 구리 지금 그 일봉을 보면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이러고 있죠. 구리도 어제 역시 그 금리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빠진다 계속 말씀드렸죠. 자, 오늘도 계속 빠지고 있고요. 지금 분봉으로 살펴보면 낙폭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 며칠 동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올라갈 끈덕지가 별로 없다. 슈퍼 사이클 절대도 아니다. 네.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좀 비철 금속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2,800만 원 정도의 대박 수익을 내셨죠. 농산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지금 흐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오늘이 궁금한데요. 아니고 방송 이후부터 지금까지 2,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예. 오늘 하루 만에 그렇게 본 건 아니죠. 그럼 오늘 그 거래하신 농산물로 얼마 정도 수익을 보신 건가요? 그렇게 많이는 안 났어요. 지금 예. 가격이 수익 났다가 수익권인데 한 돈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익권입니다. 네. 그러면은 대부분 상품을 뭐 어쨌든 농산물로 큰 수익을 가져가셨으니까 예. 저는 그 이제 가지고 계셨던 정리한 포지션이 2,800만 원 정도 수익인 줄 알았는데 예. 전체였군요. 전체죠. 네네. 예. 3,500만 원. 욕심내면 안 됩니다. 제가 욕심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아니 돈 3,500만 원 가지고 뭐 한 네. 번에 2,800만 원 이렇게 벌면은 뭐 네. 벌써 빌딩 졌죠. 너무 일확천금을 노렸네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농산물 시장으로 가서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옥수수 계속 어제까지도 올랐는데 이거 역시도 그 금리 발표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일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분봉을 한번 살펴보면 농산물은 조금 일찍 끝납니다. 새벽 3시 20분에 우리 시간으로 그렇게 끝나는데 FOMC 그 기자회견 이전에 끝났죠. 그래서 금리 발표하고 조금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와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은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지금 옥수수는 뭐 여전히 그 브라질의 그 BP에 이것 때문에 비상사태까지 그 선포가 된 상태죠. 그래서 수급이 아주 용이하지 않다. 이런 단기적인 그런 수급 상황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건데 오늘 조금 빠지고 있어요. 자, 옥수수뿐만 아니라 그 다른 농산물들도 오늘은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대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두 보면 대두는 어제 오늘 연이어서 계속 빠지고 있고요. 소맥, 밀도 가파른 하락세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한 달 내내 계속 이렇게 그 추세선을 그리면서 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농산물의 그 흐름은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 대두박
대두박도 빠지고 있고 대두유도 빠지고 있고. 자, 그동안 대두유가 하늘 모르는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갔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가파르죠. 네. 자, 이걸 매도 들어가가지고 2주 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적정한 대두유의 가격은 제가 볼 때는 한 46센트 정도. 지금 현재 54센트니까 떨어지려면 한 달 내내 더 떨어져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시장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 본 상품 중에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상품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뭐 관심 가지지는 않았고 예. 일단 아침에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자, 아침에 그 제가 시황 말씀드릴 때 나스닥하고 러셀 하락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비율상으로 봤을 때 예,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고요. 지금 러셀도 0.78% 빠져가지고 많이 빠졌죠. 예. 자, 러셀은 좀 더 추가 하락할 여지 있고 나스닥은 변동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고 하더라도 살짝 반등 나와도 1%씩 반등이 나옵니다. 1%면 한 몇백만 원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손빠른 거래를 할 수 있는 분 아니면 나스닥 거래는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러셀 쪽으로 좀 지속적인 그 하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농산물도 지금 전부 다 지금 빠지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네요. 한 며칠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흐름과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뉴욕의 현지 소식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소식들만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ed Powell says no need to react to rising Treasury yields. 네, FOMC 결과가 나왔죠. 파월 의장은 결국에는 이 국채 수익률에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준은 장기 평균 물가가 2%가 될 때까지는 완화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사항 보시면 좀 변화도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내년 이후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위원회 수가 증가를 했고요. 또 성장률 및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죠. Fed Chair Powell is a maestro, calming markets when there could have been chaos. 네,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었는데 연준 의장이 평가를 잘했다, 대응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모건 스탠리는요, 파월에게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자회견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극찬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인 내용 보시면요. 아메리벳 증권은 He's a maestro himself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지휘를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명지휘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임스 맥킨이라는 전문가는요. What the Fed has not done is not blink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중 부정 표현을 썼습니다. 즉, 블링크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장에 분명히 깜빡임을 줬다, 신호를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하단의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오픈 채팅 선택 후에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 하단의 QR코드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셰프님 오늘도 톡방에서 엄청난 수익 인증해 주셨습니다. 이 수익왕 셰프님에게 조언 얻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하셔서 많은 조언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이 박 셰프는요, 증권사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고요. 이사까지 역임을 한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자금이 들어간 실제 계좌를 방송에서 공개도 여러분께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실력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시장이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상관없이 저희 해외 선물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방법이라도 배워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요, 이런 실력자에게 기초부터 배워보시면
보실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이 방문 열어놓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검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노란톡방에 매매 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요. 이 해외 선물의 기초에 관한 정보들 그리고 만약 거래를 하고 있다 하시면 상품들의 흐름이나 전망 같은 것들도 박 셰프의 조언을 얻어서 오늘도 저희가 성공 투자의 길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 방송이 이제 해외 선물 기초분들부터 실력자분들까지 모두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요.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박 셰프와 함께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예. 박초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나스닥 3월물의 만기가 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예. 아마 상품별로 좀 만기를 보는 방법을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봐드릴까 봐요, 이 부분. 예. 네. 내일입니다. 네. 예, 내일이고요. 오늘까지 그 만기 전날까지만 해당 상품을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벌써 거래량이 줄어가지고 거래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3월물이 내일 만기니까 6월물을 관심 종목에 등록하셔가지고 6월물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상품별로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지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예, 돋보기를 네, 켜서. 하시고. 자 보시면 주문 종합창에서 보시면 해당 상품에 그 클릭을 하면 여기 상세라고 있습니다. 상세. 네, 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인데 상장일 만기일 있죠. 이 만기일을 보시면 돼요. 네, 2021년 3월 19일 내일이죠. 자, 그렇네요. 내일까지만 거래되는데 내일 되면 청산하는데 굉장히 gon란합니다. 거래량이 줄어가지고 호가가 쫙 벌어져 있어가지고 오후 되면은 진짜 청산하기도 힘들 정도로 억지로 저 위에 있는 가격에 매수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오늘 미리 청산하시고 6월물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만기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상품별로 만기일이 다르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처럼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미니 골드는 거래소가 다르지만 마이크로랑 골드의 중간 정도인 것 같은데 거래에서 좀 배제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뭐 일부러 배제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호가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예, 미니 거래량이 골드는. 없더라고요. 예, 별로.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잘 거래를 하는 거지. 가격은 그냥 골드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미니골드가 거래소가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적은지도 궁금한데요. 거래소가 일단 다르고 미니골드하고 그 골드 이마이크로는 같은 거래소인데 네. 미니골드는 거래소가 틀립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다르니까 이용자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하, 그런 이유로 좀 그렇죠. 미니골드는 그렇군요. 비트코인도 거래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뭐 큰 데는 거래하는 사람이 많지만 네. 적은 데는 또 별로 없잖아요. 비트코인 나와서 말인데 예. 비트코인 이제 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박 셰프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 관심 없으세요? 전망 잘 하시니까 한번 어.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잉어도 한 마리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예. 난초도 하나에 1,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그 특정한 사람들의 그분들만의 리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전망은 좀 어렵지만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 비트코인은 예. 저는 왜 안 하겠어요? 비관적이니까 안 하는 거지.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저희가 장기장 2분 전입니다, 셰프님.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좀 거래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뭐 거래를 뭐 억지로 할 건 없고 지금 포지션이 들고 있으니까 예. 이 대두유를 3계약 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수익이 한 2,500불 정도 수익이 나 있죠. 네. 자, 나 있는데 이 농산물은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미국장 개장 직전에 우리 시간으로 지금 한 9시 몇 시입니까 지금? 10시 넘었죠. 그러니까 9시 한 20, 30분경에 브레이크 타임 들어가가지고 10시 반에
다시 장이 개장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가격이 멈춰 있죠.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그래도 저희가 좀 거래를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예. 셰프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외 선물 시장은 아주 크고 변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대응하시기도 그리고 거래를 하기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투자의 고수 박 셰프의 조언을 받아서 거래를 하신다면 조금은 성공 투자의 길로 접어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투자의 고수는 시장에 개장을 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수익을 어떻게 챙기는지 실제 자금이 들어가 있는 실제 계좌로 100% 리얼 상황으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장개장 30초 전인데요. 예. 상품 흐름들 오늘 좀 러셀 관심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러셀 흐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셀, 예,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예, 그렇죠. 자, 지금은 일단은 약간 주춤하고 있네요, 보니까. 자, 분봉으로 보면 약간 반등이 나와 있는데, 아, 요거는 저도 월물 안 바꿨네. 아, 거래가 별로 없죠, 그죠? 그렇네요. 자, 월물 바꿔야 됩니다. 아, 요거를 하고 지우고. 자, 일단은 뭐 그 다른 종목보다도 제가 들고 있는 종목에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자, 쭉 좀 지우고. 장이 지금 개장을 했습니다. 별로 안 10시 움직이고 30분입니다. 네. 자, 그만큼 지금 저희가 실제 계좌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실제 자금이 들어간 실제 계좌를 방송 중에 여러분께 모두 공개를 해드립니다. 저희 방송 1월 4일 날 시작을 했고요. 투자금 3,500만 원으로 지금 2,800만 원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여러분께 이 부분도 인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할 때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과 달리 이 해외 선물은요.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하락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방향성을 잘 맞는다면 수익이 빠르게 그리고 많이 날 수 있는 시장인데요. 여러분께서 시장 하락할 때 내 투자금 어떡하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배워놓으시기만 하셔도 큰 마음의 위안이 되실 겁니다. 하단에 저희가 QR코드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이걸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저희 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요. 해외 선물을 아예 모르셔도 저희가 기초 강의 동영상 그리고 실전 매매 비법까지 모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뭐 흐름들. 자, 네. 예, 지수들은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예. 제 관심사는 지금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자, 있으신가요? 들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지. 콩기름이 떨어지느냐 마느냐 지금 매도를 세계하게 해놨는데 예. 빠져서 나왔는데 이렇게 저 며칠 전에도 못 봐가지고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타이밍을 좀 놓쳤었죠. 자, 일단은 예, 농산물 가격 약간 반등이 나올까 말까 뭐 그런 정도고. 자, 조금 이따 봐도 되겠네 보니까. 예. 자, 나스닥도 예, 조금 반등 나왔다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하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지금도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렇네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 지금은 여기 기준 라인을 302평선 분봉 있죠. 네. 자, 이걸 뚫고 올라가면 매수 관점으로 짧게 봐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러셀은 지금 흐름 어떤가요? 지금 나스닥을 좀 자, 살펴봤는데요. 러셀도 지금 월물이 다음 월물인데도 러셀은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네. 점 찍히듯이 조금 찍혔는데 하락세는 러셀이 그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월물을 바꾸셨는데 지금 거래량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군요. 자, 원래는 그 만기 전날까지는 사실 거래량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아까 보니까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이미 3월 물이 별로 거래량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연결 차트로 해놔서 그렇구나.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 러셀 연결 차트로 해놓으면 당월물로 보여집니다. 아하.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것처럼 좀 보였었어요. 자, 지금 빠지고 있죠, 그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빠지고 있고요. 자, 제 수익, 뭐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가지고 보시다시피 아까 2,700불인데 2,400불 조금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신규 종목을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태까지 수익 난 거를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 그러죠.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1월 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거래를 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거래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동하는 시간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거래를 못 합니다.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4시간 동안에 거래를 못 하는데 그 사이에 움직임도 많이 나타나고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되죠. 자, 그래서 참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았는데
자, 아무튼 3,500만 원 가지고 현재 수익은 보유하고 있는 거 포함해 가지고 2,865만 원 현재 수익 중입니다. 대단합니다. 청산한 게 2,700만 원 정도 수익이고 현재 들고 있는 게 한 300만 원 수익인데 수수료가 한 1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번 소개할 때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말이 제가 부끄럽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수익률 인증으로.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이번 달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방송이 이어지는데 추가로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시잖아요. 계속 거래를 하셔서. 원래 이번 예. 달에 제가 시작할 때 목표 수익 얼마나 그랬죠? 3천만 원이죠. 다 됐습니다. 이제 200만 원만 더 수익 그러니까 내시면 월 되죠. 1,000만 원 정도만 해서 이번 달도 1,000만 원만 벌겠다. 예. 그렇게 했죠. 자, 이번 달도 거의 뭐 한 그 정도 가까워지니까 이제 목표 수익은 14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네, 지금 들고 계신 포지션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시지만요. 투자금이 3,500만 원이고요. 지금 두 달 만에 2,800만 원, 청산한 순이익이 2,800만 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시장이 불안하고 하락을 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항상 파란 계좌를 좀 보셨을 텐데 저희는 하락 쪽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외 선물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방송 중에서도 거래를 해서 큰 수익을 가지고 가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랑 함께를 하실지 참 의문인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찍기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투자 조언을 받는데도 참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께 기초 강의 동영상까지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 약 10여 분 남았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투자에 관한 조언들 그리고 무료 강의 동영상 그리고 박 셰프의 주식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의 수익 랠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늦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우셔서 저희와 함께 해외 선물로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을 이렇게 좀 보여주셨는데 실제 계좌로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뭐 지수 상품에 대한 투자는 조금 관망세로 이어가실 건지 궁금하네요. 그거는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나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지만 변동이 굉장히 커요. 1분에 한 뭐 몇십만 원씩 움직이기 때문에 살짝 고개 돌리면 몇십만 원 마이너스 날 수 있어요. 예, 제가 뭐 투자를 종용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종용한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좀 취지가 이제 좀 보여드리자 했는데 오늘은 뭐 자리가 안 좋다면 진입하지 아니요. 않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고 있는 것도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뭐 일부러 새로 진입해가지고 보여줄 필요 뭐 있어요. 지금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박재은 캐스터 다시 한번 만나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생생한 현지 소식들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erywhere you look, the global supply chain is a mess. 네,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코로나19 그리고 텍사스주의 겨울 폭풍, 여기에 주요 항만의 화물 적체 현상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모든 산업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 이후에 발언을 했는데 병목 현상, 즉 공급망이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서 살펴볼게요. Treasury yields ease as Fed Powell reiterates easy money plans. 네, 파월 의장이 완화 기조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재확인을 하면서 확실히 좀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나 했었는데요. 한때일 뿐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웰스파고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장기 금리를 끌어내릴 만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수준의 1.75%까지 뛰어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에는 2% 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하단의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오픈 채팅 선택 후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를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셰프님 계속해서 이제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윤이었습니다. 네, 박재현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박 셰프께서 포지션을 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들고 계신 그 상품이 어떤 건가요? 콩기름, 소이빈 콩기름이요? 오일. 예, 여러분들 식용유 네, 있죠? 네. 이것도 선물 거래가 됩니다. 재밌네요. 재밌죠? 콩기름. 네, 저도 들고 있어요, 사실. 사실 그 예. 정순윤 아나운서가 질문을 안 해서 제가 대답을 안 했었는데 농산물 중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냐면 커피, 예, 커피 있죠. 그렇죠. 예, 커피도 있고 오렌지 주스도 있어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었어요. 이전에 어, 돼지고기도 거래를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매일 시황 자체는 농산물에 대한 정보들이 따로 좀 수집을 해야 돼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렇게 재밌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박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선물하면 여러분들이 급등락이 굉장히 큰 지수 상품, 골드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느리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농산물이나 그리고 돼지고기 이런 것들도 시장을 보는 눈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콩기름 수익 예. 얼마 정도 보고 계신가요? 지금 2,682불 수익 중입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따뜻합니다. 예, 저도 사실 들고 있잖아요. 예. 제 실제 자금이 들어간 해외 선물 어린이 실제로 제가 들고 있는데 저는 아직 조금 예. 손실 중이에요. 아, 그래요? 좀만 예. 기다리시면 돼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셰프님은 수익 중이시란 말이죠. 예. 2,830불이요. 왔다 갔다 해요. 지금 2,750불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로 약 300만 원 정도 그렇죠. 될까요? 300만 원 정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예, 콩기름. 보여드릴까요? 콩기름 얼마나 많이 사면 그렇게 300만 원씩 수익 볼 수 세계약입니다. 있나요? 세계약. 증거가 그렇게 아. 많지가 않고요. 예, 1,650불인가 그래요. 한 계약이에요. 예. 그럼 세 계약이면은 4,700불 정도 되겠죠. 그렇죠. 500만 원 정도로 지금 그러면은 한 300 정도. 300만 원 예, 수익이니까 대단합니다. 진짜 해외 그렇죠. 선물 너무 매력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좀 그 포지션 보유하실지 궁금하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콩기름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꺾일 수 있어요. 지금 일봉으로 한번 보면 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손해 보고 있을 때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수익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내가 그 상품에 들어간다. 그렇죠. 전문가도 손해를 보는데 내가 그 상품에 들어가면 과연 수익이 자, 날 수 있을까? 어제도 그렇고 제가 손실 나고 있네요. 계속 말씀드렸었죠. 예, 그죠? 그렇죠. 그때 들어왔으면 대박인 겁니다. 예. 자, 보시다시피 그 콩기름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 코로나 사태 때부터 올라왔는데 지금 그 연결 차트로 해가지고 과거 차트까지 조금 살짝 보면은 자, 쭉 보면 지금 3월부터 정확하게는 5월 달부터 작년 5월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네요.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게 꺾이면 또 무지막지하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 계약은 좀 꿋꿋하게 들고 가려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청산하기 전까지 수익 나서 셰프님도 청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시장을 보는 해안을 갖고 계신 박 셰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께 실제 자금이 들어간 실제 거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해외 선물 어린이죠. 혜린이로서 이 계약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께서 비추기만 하시면요. 이 전략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기초 강의 동영상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약 5분 남았거든요. 이 방송이 끝나면 방문 닫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얼른 들어오셔서요. 이 수익의 주인공 되시고요. 여러분께서도 해외 선물의 기초 탄탄하게 다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오늘은 이렇게 들고 있는 포지션 정리하는 정도로 하고요. 계속해서 질문을 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노란톡에 있는 질문을 또 해결을 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기초라고 모른다고 주눅 드실 필요 없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요. 노란톡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그리고 노란톡에서 해결을 해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리차드님의 질문을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자 중에 개인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차트 움직이는 게 개인보다는 세력의 힘이 큰 것 같아서 여쭙니다. 이렇게 네. 물어봐 주셨어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아주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10% 정도 될까요? 아, 그래요? 예, 90%입니다. 정말요? 개인 투자자들이 90%입니다. 투기 거래자가 90%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그 선물 상품은 아주 장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기관들이 좀 장기로 가고요. 투기 거래 뭐예요? 단타로 짧게. 계속 예.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거래하는 건데 90%가 그런 투기 거래자고 개인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차드님은 왜 차트를 움직이는 게 세력의 힘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크게 움직여서 아마 그런 걸까요? 자, 그거는 대중의 심리가 한꺼번에 어떤 이슈가 나올 때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개미들도 1,000명이 모이면 기관 한 명보다 훨씬 더 돈이 그렇습니다. 많아요. 요즘은 개인 투자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할 정도로 큰 예. 개인들이 자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뭐 기관이 들어와서 기관이 또 그 살 때 그렇게 무식하게 사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죠. 차근차근 사지. 예. 심리가 한쪽으로 확 쏠릴 때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그 기관 투자자라든가 뭐 헤지펀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좀 해외 선물에 대해서 크게 매력을 느꼈던 게 이제 주식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속된 말로 좀 작전이라고 하죠. 예.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세력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깔끔한 시장 아닌가요? 그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예. 투기 세력은 있습니다. 누군가 뭉쳐서 투기를 하나요? 헤지펀드들도 어떻게 보면 투기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지난번에 구리를 올린 아하. 그런 회사 예. 투기 세력이죠. 자금을 자금을 뭐 1조 원까지 동원해 가지고 구리를 막 올렸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의도적으로 올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그 환율 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 예, 그런 예. 분들도 투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막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나요? 저는 예전 드라마 보면 막 달러 이슈 아줌마들이 막 아니 그 뭐 큰 그 헤지펀드들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조지 소로스 뭐 이런 분들. 제가 생각하고는 많이 달랐네요. 동네 아줌마들 말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들 조금 네. 이어가서 질문들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황금손님의 질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선물 만기일까지 청산하지 않으면 증권사에서 강제 청산한다고 하는데요. 청산 가격은 종가로 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아니요. 종가까지 안 가고 중간에 계속 통보를 했는데 그 고객이 무시를 하면 예. 만기 날 아무 때나 날립니다. 아무 때나 그러면 기준이 없이 그냥 계속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예. 안 자르잖아요. 예. 그러면 몇 번 통보를 하고 장중에 거래가 있을 때 청산을 하는데 너무 오후까지 넘어가 버리면 말씀드린 네. 것처럼 기준 가격이 1,000원인데 호가는 1,100원에 있고 900원에 있고 널찍하게 있기 때문에 네. 매수든 매도든 가격이 벌어져 있으면 정상적인 가격에 청산을 할 수가 없죠. 그렇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손실을 보니까 하루 전날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강제 청산은 꼭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걸로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전화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다음 질문까지 좀 시간 관계상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로님의 질문인데요. 어제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제가 FOMC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큰 이벤트라고 좀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발표 전에는 발표 후에 관찰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 그냥 보유하고 발표 전후로 거래하지 않는 것. 거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좀 나을까요? 발표 전에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발표 후에는 어떤가요? 발표 후에는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시장의 반응이 다 그 반영이 되고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죠, 그죠? 예. 자, 끝까지 올라가서 이게 행보하는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큰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큰 발표 직후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좀 추천을 해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못 따라하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사실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큰 발표가 있을 때 지수 상품이나 뭐 환율 같은 상품은 아무래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 이게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크게 흔들면서 가니까 매수 잡으면은
올라간다 해서 매수를 딱 잡으면 툭 떨어져 버리고 손절하면 다시 툭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제 그때 거래를 해보셨다면 이제 다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한번 해봤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용감하시군요. 예, 용감했지만 마이크로로 예. 조금 했는데 이게 할 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박 셰프님께서 노란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 상대로 또 너튜브 방송 해주시잖아요. 예. 오늘은 좀 어떤 거 다루실 건지 궁금한데요. 항상 먼저 물어봅니다. 오늘은 음. 무슨 방송 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네.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노란톡 방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해외 선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래하시는 분들 1시간 또 박 셰프와 함께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그럼 들어오는 방법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가 갑니다. 그쪽 타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난 뒤에도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투자의 고수 박 셰프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희 오늘도 50분 시간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외 선물의 수익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내일 10시에도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